안녕하세요.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편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결혼하면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다들 결혼을 하는 걸까요? 나는 요즘에 비혼주의도 많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 서로 돌진해. 제가 오늘 가져온 사연들은요. 서로 이렇게 돌진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에 다 이혼을 하신 그런 사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내가 살면서 정말 내 마음이 막 미친 듯이 막 고슴도치가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따갑고 막 힘들고 아픈 그런 일은요. 저는 남녀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성적 비관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막 어른이 됐을 때 20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인생에 그렇게 큰 고민이 없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뭐 돈이 없다? 아이, 그거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대학생일 수도 있고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내 인생에 가장 고통을 주는 건요, 그 남녀 관계에서. 딱 20살이 아니라 뭐 20대 그 어간이라고 보시면은 남녀 관계에서 주는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만나는 이성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보다 더 사랑한다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났다더라,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질렸다더라. 나는 쉽게 질리는 타입인가? 막 고민하고요. 막 괴로워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남녀 관계가 주는 고통이 진짜 큰데 그래도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20대 초중반 때 연애를 했다면, 그렇게 진한 연애, 막 고통을 주는 연애를 했다면 안 한 사람보다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주는 연애를 통해서 배우는 게 낫지 결혼해서 배우는 것보다. 그렇죠? 결혼해서 이렇게 막 찐한 고통을 느끼는 것보단 나아요. 그치만 저는요, 어쨌든 그 20대 초중반에 연애를 진하게 안 해보셨던 분들이 나중에도 결혼을 하셨을 때 이런 걸 느낄 때 그건 진짜 사람이 완전히 미칩니다. 왜냐면 나는 인생이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만나서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도장 꽝꽝꽝 찍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거를 하는 경우죠. 만약에요, 뭐 결혼식만 올렸어요. 그리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고 둘 사이에 뭐 어떤 뭐 애도 없어. 그러면은 굳이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빠이빠이 하면 돼요. 그럴 경우 이제 뭐 또 법률 관계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혼인 신고를 했는데 3년 만에 왜 헤어졌을까?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혼인 기간이 2년 됐고요. 그리고 3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런데요, 100일이 막 지난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아니, 무슨 사연이길래 남성분이 100일이 막 지난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이거 좀 이상하죠? 외도가 있었냐고요? 외도가 없었습니다. 둘 다 외도가 없었어요. 남자도 뭐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건 없고,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이런 사건이 꽤 많아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요즘에는 그 자녀, 이제 부모님에 대해 그 3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해보세요. 30대 초반에 부모님을 생각해보면은 부모님들은 굉장히 또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높았을 때였거든요. 그 엄청난 자녀의 교육열, 그분들이 이제 80년대생 정도 되니까 85년생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내 자녀가 결혼해서 사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뭐랄까, 그냥 그래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내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딸이 딸을 낳아도 아직까지는 애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간섭을 하시고, 근데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당연히 도움이라고 생각하시. 도움.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연에서는 아내분도 그 엄마의 지나친 어떤 사랑과 관심에, 사실 사춘기 때도 좀 힘들었고 결혼 정년기가 돼서도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신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이 남자를 만났죠. 이 남자가 괜찮아,
되게 괜찮고 젠틀하고 되게 다정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나도 엄마한테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엄마한테서 해방돼서 이 남자한테 가서 좀 나도 독립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잘 살아야지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임신을 했죠. 근데 임신은 사실 이제 친정 엄마한테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전화로 한 건 아니고 만났을 때 엄마한테 알려드렸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임신이니? 내가 너 애만큼은 황금 돼지띠에 낳으려고 내가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게 정신머리가 나가갖고 지금 어떻게 임신을 하고 너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진짜 임신했다는 거를 축복받지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혼나야 될 일인가 싶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울었어. 남편이 정말 우리 장모님이 정말 세시긴 너무 세시다. 아니 보통 장모님들은 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아우 괜찮니? 아우 축복한다 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장모님과 이제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딸이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도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내분이 애를 낳고 100일이 안 됐을 때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뭐 그냥 흔하게 말하면 설사병인데 뭐 설사병이라는 말이 말고 의학적으로 대장 무슨 증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뭐 흰 죽만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아프니까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하고 엄마가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좀 요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다시 세뇌를 당한 거예요. 너 뭐 딸 낳았을 때, 그러니까 딸이 자녀를 낳았을 때, 너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했니? 무슨 뭐 박서방이 어떻게 했니? 뭐 해줬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엄마가 또 그 예를 들면 박서방이라고 하면 그 박서방의 뭐 안 좋은 점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듣다 보면은 약간 여자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남자한테 서운한 게 있거든요. 잘해줘도 서운해요. 늘 우리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는 남자가 알아서 딱 척척척척 해주지만 근데 내 남편은 그렇지 서운해 항상 서운한데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근데요 엄마가 그냥 내 편을 들어주고 아유 그래 알았어 그래서 뭐 가서 다시 박서방이랑 재밌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큰 눈구멍을 내줘야 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줘야 된다고 이런 거 신혼 초기에 잡아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엄마 말이 다 너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맞아. 신혼 초기에 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몸도 안 좋은 이 시기에 애도 낳겠다. 내가 이 남자한테 떳떳하지 못할 게 뭐야. 내가 이 신혼 초기 이 남자를 딱 잡아야 내 인생이 앞으로 편해지는 거야.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 우리 아빠도 엄마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게 엄마가 아빠를 잘 잡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아내가 바뀌었어요. 친정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아내가 바뀌었어. 이 남성분은 그 아내분 처음에는 그래 남자가 다 잘못했다고 빌고 비는 게 뭐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비는 게 또 좋은 모습이겠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장모님이 바라는 모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느껴지고 이 장모님을 내가 평생을 봐야 되는 분이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모님도 100세까지 사시면은 도대체 와 내 인생 거의 뭐 다 나도 할아버지 될 때까지 우리 장모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나와 아내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내가 또 언제든지 이렇게 장모님과 동화가 돼서 한편이 되면은 그리고 내 아내가 혹시 나중에 장모님처럼 되면은 나는 장인어른처럼 살 자신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막 싫은 건 아닌데 아내한테 그렇다고 친정에 이미 가 있는 아내한테 장모님처럼 굴지 말아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 이미 아내는 지금 남편이 자기한테 무조건 싹싹 빌고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그렇게 해줘야지만 나를 모시러 와서 모셔갈 정도 해줘야 겨우 그나마 갈까?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자분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내 미래의 모습이 우리 장인어른이라면 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쯤에서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키우겠다. 남자분이 내가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정리를 해요.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의 정리를 하는 거를 아내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내는 친정에서 안 나오거든요.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나와. 그리고 이미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아내는 이미 너무 이제 고압적인 자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이 남자는 아무 생각해도 막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대화가 단절이 돼요. 이게 뭐 정치인들만 서로 막 절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부부 사이에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좁힐 수 없어요. 좁힐 수 없어. 입장이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서운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안 돼라고 하면서 끝까지 좁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포기한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그 아내분과 잘해본다 이런 마음 이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그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갖고 친정으로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아이가 보고 싶어서 이제 아이를 만나러 이제 그 집에 갑니다. 처가댁에 갑니다. 처가댁에 가는데 장모님이 워낙 세신 분이라 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내 몸에 녹음기를 이렇게 켜고 갔어요. 좀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죠. 내 몸에 녹음기를 켜고 갔어요. 근데 역시나 근데 집에 갔는데 뭐 아예 뭐 박사방 왔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 보고 싶다고 왔지? 자, 아이 봐. 그리고 장모님 당연히 방에 들어가 계시고 이제 애기 엄마도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기가 지금 아빠를 또 좀 이따 안 보잖아요. 그리고 깐난 애기 아직까지 100일이 막 같이 지났는데 애기가 막 우니까 뭐 나와봐 이래도 애기 보고 싶다더니 네가 애기도 못 보면서 왜 애기를 보고 싶대? 막 그러니까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 지금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나? 장모님 버럭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놈 새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애기를 울렸어 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장모님 제가 애기를 울린 게 아니고 바락 말대답한다고 너무 무섭죠. 그래가지고 막 등짝을 때리고 막 이놈 새끼 나가라고 여기 저 어디가 막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 남자 행패 안 부려줬거든요. 근데 막 때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너무 여기 상황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자꾸 때리지 마시라고 이제 사실 남편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만 때리시라고 그만 때리세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정말 왜 경찰 부르게? 야 불러! 야 내가 불러줄게. 불러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리네 이 새끼. 경찰을 불러요 어머님이 장모님이.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님이 왜 저런 놈이 내 사위라고 완전 이놈이 응?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면서 당장 뭐 나가라고. 근데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물어봐요. 나가시죠? 그랬더니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어 무사히.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 남자가 진짜인지 하고 이제 녹음한 거를 잠깐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장모님 분이 안 풀리시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놈 새끼 어디 가서 아이고 장모님 정말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남자가 남의 집 가서 냅죽 빕니까 넙죽. 그런데 이제 그 장모님은 하여간 이제 그렇게 돼서 막 때리고 했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막 때리셨네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때렸다고 내가 고소해. 아이 고소 안 하면 내가 그거 때렸는지 안 돼 조사해. 그러니까 장모님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때리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녹음 테이프에 막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해. 이게 장모님이 근데 그게 사실은 녹음했을 거라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게 있어서 사실 뭐 녹음한 거에 대해서 경찰한테만 이걸 증거로 뭐 장모님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한테만 들려주는 차원을 했지만 이미 좀 사태가 이제 뭐 어쨌든 증거가 있습니다. 뭐 장모님 그러니까 나중에 장모님이 경찰 조사 받으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걸 모르고 녹음 테이프겠다 증거인 거 모르고 쟤도 나를 같이 때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허위 사실까지. 그렇지만 장모님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소하셔봤자 고소하시면 안 되는 건데 막 고소하고 그랬거든요. 막 장모님 심지어 입원도 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충격으로 내가 입원했다고 그 증거를 내시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증거가 있다는 거를 뭐 경찰에 다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든 녹음 증거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이제 똑같이 고소하면은 똑같이 처리되는 줄 알고 이제 고소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셨죠. 그러니까 사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좀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그 장모님이 우겼어요. 그 딸한테 자식도 주고 나오라고. 자식도 주고 나와. 네가 지금 여기서 애 데리고 나와서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 너 지금 새파랗게 지금 젊은데 애를 두고 나와라. 그리고 저 집에서는 애 주면은 너 붙잡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기가 아주 갓난 애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엄마 이제 이혼하겠다라고 서로 하면은 이제 당연히 뭐 매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남자 쪽에서는 그 아이는요 너무 처음부터 양육권은 무조건 원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 실제로 계속 같이 살아요. 계속 같이 사는데 그 아이를 남편이 실제로 너무 잘 키우는 거를 보면서 그 아내분이 엄마로 나는 진짜 애기 엄마로서 아이를 주고 싶지 않지만 내 남편이 저렇게 애를 잘 키우는 거를 보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남편이 키우는 게 낫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남편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나는 이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상황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은 했는데 근데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장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 정도까지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기가 어린데 뭐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정말 그래 평생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랑 엄마랑 뭐 계속 면접 부섭할 거고 자주 만날 거고 한 달에 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만나게 해줄 거고 뭐 그런 거 절대 없고 그리고 뭐 양육비 같은 경우 뭐 그런 건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아이가 엄마를 와서 보는 게 낫지 서로 가족이라고 얽혀 있는 게 더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셨는데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아이도 그 아빠랑 살고 또 이제 엄마랑도 만나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왜냐면 안 그러면 그 두 분이 같이 사시면 계속 불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불화 그리고 뭐 시댁이 잘났네 뭐 처가가 어떠네 친정이 어떠네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싸움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내시고 젊은 분인데 처음에는 아니 애기가 너무 어린데 이렇게까지 이혼을 해야 되나 싶었지만 이 이야기는 점점 진화가 되면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두 번째 사연은 뭐냐면은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자녀가 없어요. 20대입니다. 남녀 둘 다. 20대 남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혼인 기간 1년도 못 채우고 이혼을 했을까? 야, 근데 참 이게요. 혼인 기간 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집 관련해서 분양 신청이든 뭐든 뭐 빨리 하려고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도 20대였긴 했지만 두 분의 어떤 직장도 너무 이제 안정권인 어떤 직장이었고 이 남성분의 직장에서는 혼인신고한 그 지방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혼인신고한이 아니라 결혼한 가정에게는 부부에게는 집에서 회사에서 아주 작은 뭐 집이 좀 전세집이 좀 나오는 그런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해두면 함께 살 집을 처음에 결혼해서 따로 살다가 합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원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1월 달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12월 달에 하기로 예약을 다 잡아놨어요. 12월 달에 결혼식을 하기로. 그래서 1월 달에 혼인신고를 해두면 이제 7월 달쯤에 이제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어려서 어린 시기에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7월 달쯤에 집을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가전제품 같은 것도 우리가 뭐 20대인데 함께 마련하면 되지. 우리가 뭐 부모님 도움 받지 말고 우리 전세집도 우리가 직장에서 해주는 그런 집을 마련한 것처럼 가전도 그냥 우리끼리 함께 알아서 하자. 우리 부모님 도움 막 그렇게 크게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너무 건강한 생각을 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7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신혼집으로 입주를 딱 했는데 회사에서 마련해 준 거다 보니까 막 뭐 도배며 뭐며 뭐 장판이며 뭐 막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합심해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살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두 남녀가 같이 사는 건 처음이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그 정리하는 그 방식 그 어떤 이 공간에 대한 개념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자분은 일하고 똑같은 직장에 똑같으니까 일하고 들어오기 힘드니까 주말에 좀 하자 이런 건데 남자분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다 끝마쳐야
우리가 빨리 여기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근데 여자분은 어차피 우리 여기 계속 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막 급하게, 오늘 급하게, 내일 급하게. 나 여기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 나 너랑 여기서 같이 자고 눈 뜨고 생활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가사 노미가 된 것처럼 계속 눈 뜨면 일하면 일하는 거야. 집에 퇴근하면 들어와서 일하는 거고. 여자가 좀 지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분이. 근데 서로 따로 이제 연애할 때는 따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남자의 깔끔한 성격이 또 한몫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집에 이제 주문한 식탁이 새로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이 식탁을 배송을 받으려면은 그 처음 받아보니까 물건을 어떻게 될지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제 여성분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좀 와서 미리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남편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식탁이 오는 날은 여성분이 낮에 집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당직을 서가지고 그 낮에 여성분이 집에 있을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냥 서로 당연히 너일 내일 할 것이 해야 되니까 여성분이 하는 날이구나. 그런데 밤에 당직을 서고 아침에 들어가니까 식탁이 오기로 한 날이면 식탁을 놓을 자리에 남편이 조금 이렇게 미리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을 배송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어쨌든 생각을 해서 그래 식탁을 여기다 둬야지. 근데 그 자리가 냉장고가 이제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혼자서 정말 낑낑거리면서 정말 죽을 힘 다해서 끌어가지고 냉장고를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배송 오신 분하고 다시 둘이서 합심해서 그 식탁 자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 생각하기에는 그 배송 기사님한테 우리 냉장고까지 옮겨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사님 죄송한데 냉장고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저희가 식탁을 여기다 놓으려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사분이 오시기 전에 식탁 자리는 해놔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사님 오실 시간 다 됐고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식탁을 넣어놨어요. 근데 여성분이 솔직히 좀 많이 서운했던 거죠. 아니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고 어저께 하루 종일 집에서 있던 사람이 남자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남자가 식탁 자리 좀 마련해 놓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서운해했는데 이제 식탁이 이제 배송되고 갔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식탁 왔어, 잘 왔어, 너무 힘들었어, 그냥 그러고 말해서 끊었어. 근데 다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저녁에 근무하러 가고 남성분이 집에 왔는데 남성분이 딱 본 거야. 냉장고를 옮겨가지고 장바닥에 장판에 방바닥 장판에 찢어진 흠을 본 거야. 아 장판이 찢어졌어. 우리가 지금 신혼집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장판 도배했는데 장판이 찢어졌다고. 그 남자분이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열받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 신부한테 바로 막 열받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화를 했죠. 식탁 옮기는데 이렇게 장판이 좀 그랬더니 여자가 나 진짜 장판 얘기 나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뻔했어. 막 여자분이 그러니까 남자분이 장판이 좀 찢어졌더라.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옮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야. 이 여자는 장판이 찢어질 정도로 무거운 냉장고를 날른 거지. 내가 혼자서 여자인 내가. 남자는 장판을 찢어뜨릴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남자 생각에는 식탁이 계사님 여기다 그냥 놔두세요. 남편이 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고 보내면 되지. 왜 식탁 자리를 너 혼자 마련해 두느라고 너 혼자 생쇼를 하다가 장판을 찢어먹으냐. 아유 질질 맡기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전 달라. 여자는 무거운 냉장고. 아니 그 무거운 냉장고를 옮기려고 누가 했어? 막 이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 서로 서운해. 그거를 나는 너한테 남자분은 뭐야? 난 너한테 옮기라고 한 적 없다. 여자분은 어쨌거나 옮겼는데 내가 그거 옮겼으면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어? 찢어진 거에 대한 미안함은 없니? 막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집을 꾸미는 게 힘들어. 둘 사이에.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꾸미려니까 못 꾸미려면 이 남자 또 트집 잡고 못 꾸미면 트집 잡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요. 이 남녀가 청춘 남녀가 20대잖아요. 뜨거운 청춘 남녀가 이제 화해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결혼도 했고 뭐 결혼하기 전부터도 뜨거운 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뜨거운 밤도 못 보냈어요. 왜냐고요? 침대를 고르지 못했거든요. 침대를 고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침대도 못 사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침대가 없으면 못하냐? 야 그럼 모텔이라도 가자. 그러니까 남자분이 야 결혼해서 왜 모텔 가? 집도 있는데 너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야 모텔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여자분. 야, 그럼 우린 뭐야? 그러니까 이 사이가 점점 멀어져. 그러다가 하여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하루 혼인신고만 했지 우리가 이게 부부야? 이러고 나서 결혼식 올리면 우리가 뭐 행복해질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루하루. 그러다가 홧김에 이 남자는 그 집을 어쨌든 이제 전세 자금이라든지 그 명의를 남자 명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홧김에 싸우다가 야, 너 이 집 내 거니까 나가. 여자분 울면서 야, 나간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유, 나갈 거야 이 새끼야. 잡지 마. 나갑니다. 원룸 얻어요. 그러면서 서로 정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당연히 결혼식 안 올렸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코 뭐 철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 뒤에 좀 더 신중하게 다른 분을 만나서 또 각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쉽게 뭐 혼인신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남자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살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참지 그랬냐? 아니, 참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는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꾸만 이제 이혼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그 이혼한 것에 대해서 서로 혼인 관계를 너무 빨리 했다 아니면 뭐 했다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젊고 굉장히 서로 사랑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서 헤어지는데 차라리 지금 헤어지는 게 나중에 뭐 한 10년 살고 헤어지는 것보다 낫겠다. 서로 굉장히 좋게 잘 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가지고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두 분 다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쉽진 않았죠. 그리고 두 분 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정말 그것도 있어요. 불효녀, 불효자.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불효자가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진짜 우리 그 마을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미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걸 깬다는 거는 우리 아빠한테 내가 너무 불효녀가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에 진짜 막 중간에 너무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치료도 받고 실제로 약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거는 되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용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아주 힘들게 막 주변에서 지탄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아니면은 헤어질 수 있고 사람 사는 모습 각자 다양하다. 너의 모습도 존중해 줄게. 그렇게 해주면은 그렇게 힘들게 이혼하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힘들게 이혼했죠. 오늘 마지막 사연은요. 혼인 기간 3년 됐고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뭐랄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분이 이제 이 남편분을 너무 이렇게 좋아해서 거의 뭐 불화가 절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 이제 아내분은 사실 뭐 부잣집이라고 하면 부잣집이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집이다 평범한 집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이었는데 이 남성분은 굉장히 근검절약 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남녀가 만나니까 생활 방식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 경제적 형편이기도 서로 둘 다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데 아내분은 계속 원래 살아왔던 방식대로 뭐 호텔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뭐 자기 이제 SNS에 올려야 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어느 호텔에서는 좀 밥을 한번 먹어줘야 되고 어느 맛집에는 가줘야 되고 어떤 브랜드 가방은 들어줘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게 한 번도 뭐 이 남자한테 뭔가 사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결혼했다고 사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생각에는 아무리 내 아내가 돈을 번다고 한들 그 친정에서 뭐 지원을 받고 이런 거 있다고 한들 저렇게 그냥 흥청망청 생활을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둘씩 서로 다툼이 멀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용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꾸미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도저히 저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결혼하고 3년째 됐을 때 서로 이제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혼을 하는데 여자분이 처음에는 여자분도 이혼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이 남자의 그런 어떤 여자분이 생각하기엔 쫌팽이 같은 그런 성질, 내가 정말 속이 터져갖고 저런 남자랑 못 산다. 사람이 굴곡이 있는 거지. 힘들 때도 있고 뭐 다 올라갈 때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맨날 근검절약하고 산다고 해봤자 뭐가 그렇게 뭐 생활이 나아지나? 라고 생각하시는 여자분. 그리고 남자분은 철없는 내 아내.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아이가 없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둘 다 굉장히 이제 선남선녀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이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탄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 여자한테 평생 같이 살면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서는 서로 흔쾌히 이혼하는데 동의를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연 저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혼인 기간이 3년이 안 된 분들도 이혼하실 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이혼 뭐 이런 거를 평가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네가 좀 더 참지 그랬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받아들여주는 마음으로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 뭐 너가 못 살겠다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를 참으라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럴수록 기간만 길어지고요. 힘만 들어요. 정말 우울증 약도 먹고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이제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빨리 섣불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해야 또 다음 시간에 또 힘내서 여러분들께 또 이혼 관련해서 이모저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